그러면 48페이지부터 이제 유실법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방정식, 부등식 뭐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으면서 특히나 방정식, 이걸 갖다가 방정식의 뭐 해의 개수, 방정식이 해가 몇 개가 되는, 해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 결국 방정식의 그 해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기억을 보게 되면 fx가 x제곱이다 하면은 우리는 방정식을 풀면 돼요. 어떤 방정식이요? x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t. 자, 이것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y는 x세제곱 그래프 그려놓고요. 그래놓고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t의 값에 따라서 이제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이러면은 조금 근데 좀 문제가 좀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좀 불명확한 좀 이런 점이 좀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얘를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추천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테스트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이항시키면은 x의 제곱 더하기 x는 t. 이렇게 해서 이제 바꾸는 거죠. 보다 y는 x 세제곱 더하기 x하고 y는 t의 교점을 우리는 찾는 문제가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사선으로 돼 있으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얘는 요 수평으로 돼 있거든요. 자, 이 부분, 자, 3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버리네요. 0 되는 값이 안 나와요. 무조건 항상 0보다 커요. 따라서 이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라는 얘기예요. 제가 어떤 함수다? 쉴 새 없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함수다. 영일 때.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증가하기만 하는 함수다. 그래서 t의 값, y는 t. t가 제 아무리 오락내락해도 어떻게 된다? 한 점밖에는 안 만납니다. 그래서 자,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는데 t가 아무리 변해도 계속해서 gt의 값은 얼마다? 1밖에는 안 됩니다. 자, 기억은 이렇게 해서 다 잘 끝났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놓고, 물론 얘를 갖다가 이렇게 움직여놔가지고 별 문제 없긴 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문제 없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어떻게 뭐 삼중근 뭐 이런 거 만날 수도 있고, 삼중근 같은 경우에는 해의 개수 교점에 하나로 치지만 짤데기 없는 과거의 반복특기 없구만. 자, 3차 함수에 대해서 G1은 2가 된다면은, 예? G1은 2가 된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자, fx 자, 얘가 fx 자, 그래서 y는 fx 더하기 x라는 뭐 새로운 어떤 3차 함수가 있어요. 얘하고 y는 t하고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나오더래요. 얼마일 때? t가 1일 때. 자,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는 교점이 3차 함수하고 이렇게 만나는 교점이 수평선하고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은 딱 두 개밖에 없어. 어떤 경우냐고? 첫 번째로는 극대점이 이렇게 극점 t가 1인 거예요. 극대점에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극소점에서 이 극소점에서의
값인 거죠. 극소점에다가 그어야 돼요. 극소점이 1인 거야.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3차 함수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3차 함수가 어떻게 되는 경우냐면 실수 없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미분에서 0 되는데 극값은 안 가지는 경우 이런 게 있고 극값 가지는 게 있고 세 가지 경우가 나오잖아. 이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아무리 t값이 변해도 1밖에 안 돼요. 만나는 교점 하나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는 뭐 3중분 나와서 교점은 어쨌든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나는 교점 3개가 하나로 합쳐진 거거든요. 교점 자체는 하나예요. 자,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면은 t값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니은도 맞게 됩니다. 니은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y는 t의 값이 1일 때 여기 봐봐요. 2다 이런 조건 나오면 극대값이 1이구나 혹은 극소값이 1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놓게 되면은 참 하기가 참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자, GT가 상수함수면은 그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fx 더하기 x라는 이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 함수가 어떻게 된다? 증가함수라는 거야. 그 값 안 가진 함수라면은 fx의 그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fx 더하기 x의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한 끗 차이로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얘의 지금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즉 f'x 미분해 보면은 더 1 되는데 얘가 항상 0 이상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요. f'x는요. 플러스 1보다 작아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값이 있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f'x가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값이 하나 존재하더라. 이렇게 해서 fx의 값이 어떻게 돼요? fx의 값이 뭐 미분에서 0 요런 값이 존재한다면 2차 함수니까 요런 값이 하나 존재한다면은 2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게 있으면 하나 있으면은 당연히 두 점에서 있게 돼요. 그래서 fx의 그 값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0보다 작을 수 있거든요. 자, f'x 더하기 1이 항상 0보다 큰 것 뿐이지. 자, f'x 자체는 마이너스 1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수인 거. 양수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뭐 굳이 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큰인데. 자, 요거 가원 조건 나오게 되면요. 저거는 조건을 하나만 준 게 아닙니다. 2개 준 거예요. 2개. 1타 2p. 자, 무슨 조건을 줬다? 첫 번째로 0분의 0꼴이니까 f 제로는 3이다라고 하는 거. 미분계수의 정의식입니다. 높이 사지고 있으면 빨리 튀어나와요. f' 제로는 0이다. 두 개의 식을 하나로 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죠? 3차 함수가 있는데 f' 제로가 0이다. 즉 0에서 극값 갖는다는 얘기죠. 그 극값이 얼마다? 3이다. 0에서 극값을 갖는데 그 값이 3이더라. 뭐 대강 보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런 얘기겠죠. 물론 극소값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또 나왔다. 이 3차 함수하고 y는 마이너스 1의 교점의 개수가 2이다라는 얘기는 뭐다?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바로 뭐다? 이 fx의 극값이다. 됐나요? 극값이다. 극값 하나는 얼마예요?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완성해 보시면은 하나는 3이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극값이. 그럼 최고차항이 1이면은 그래프 자, 이제 봐봐요. y는 마이너스 2라고의 교점의 개수가 2개다. 이 표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잘 기억해줘야 된다. 알겠냐? G도, 레이도 표현을 이렇게 달리 해줍니다. 자, F, 포의 값을 구해봐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자, 얘를 갖다가요. fx를 찾기 위해서 fx를 1만큼 위로 이동시키면요. fx 플러스 1. 자, 요렇게 1만큼 이동시키려면 요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는 4로 올라가겠고요. 요가 알파는 얼마인지 모르죠. 자, 다만 우리는 얘는 어떻게 써줘라? 여기 0 알파. 요 값은 모르겠네요. 요 값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베타로 갈게요.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걸로 이렇게 나오겠죠. 되셨나요? 네. F0는 3이고 F'0. 자, 그러면은 이제 F 요거다가 자,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사용하지 않은 게 지금 F0가 3이다. 잠깐만, F0가 3이다. F0가 3이다. 그래요. 뭐, 알파, 베타 2개 모르는데 여기 지금 2개씩 더 나와 있으니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x는 x-알파 제곱 x-베타 마이너스 우선 미분해 줍시다. 미분해 주시면은 2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알파 2베타 플러스 x-알파 A 이렇게 여기 3. 자, f'x가 0이 되는 거 따라서 얼마다? 3분의 알파 더하기 2베타가 이제 얼마 나와요? 0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 얼마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이렇게. 자, 이렇게 계산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F0가 3이다. 여기다 써야겠죠. F0는 얼마?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3이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는 4다. 베타 자리에서 집어넣을게요. 2분의 알파. 알파 3제곱은 8. 아, 알파는 2분이야. 알파는 2. 나왔다. 여기가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fx가 잘 나왔습니다. 얼마예요? fx가 이쪽에 있읍시다.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F4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4만 대입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산이 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계산을 우리가 더 간단하게 할 수 없었느냐 하면은 있었어요. 자, 항상 3차 함수에서 대칭성 이야기하면서 특징을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배만큼 시간 걸려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자리까지 오는데요. 다시 또 하나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4등분 되는 거, 요 그래프, 요 모양을 좀 기억해 두셨다면은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얼마로 잡아요? 알파, 베타 잡지 말고 요거 이용했다면은 어떻게 줘라?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를 2알파로 잡고 여기 갖다 어떻게 돼요? 네, 거의 2배만큼 떨어져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로 잡고요. 실제로 그런 관계가 있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x-2알파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뒀으면은 상당히 계산 이런 귀찮은 계산 가장 귀찮은 이 계산을 좀 피할 수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0에서 극값 갖는 거 이것까지도 한 겁니다. 더 하실 필요 없고요. 0 하나만 아주 잘하면 되잖아. F0는 3 해가지고 0 대입해가지고 얼마다 4 알파 세제곱 더하기 1이 빼기 1이 3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를 바로 1로 찾아가지고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쉽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제한 시간 내에 풀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미지수를 처음에 놓을 때 문자를 처음부터 적게 놓을 수가 있다 이거야. 대칭성을 이용하게 되면. 2차 함수의 대칭성은 많이 익숙해졌을 텐데 이제는 3차 함수의 대칭성도 조금 생각해 주기로 합시다. 자, 알겠냐 주희야? 자, 자, 아픈 것도 아니고 오늘까지는 집에 좀 쉬고 싶다고? 자, 레아나, 내일 2시까지 와야 돼? 그 다음 날이 어버이날이 돼가지고 2시 와서 일찍 끝날 거야. 근데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자, 최고치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는데 실근은 알파하고 베타밖에 없다. 근이 3차 함수는요. 3차 방정식은요. 근이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이 2개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것도 근이 2개죠. 근이 2개 있는 경우는 극대나 극소가 이제 0인 경우에 X축에 접하는 경우거든요. 맞죠? 그리고 실근 3개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가번 얘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파, 베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든지 아니면은 알파, 베타 아니면은 이렇게 생겼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다라고 가번에서는 얘기해주고 있고요. 알파나 베타 둘 중에 하나 중근이야. 그런데 나번 얘기로 되는 걸로 봐서는 뭐예요? 두 번째 거는 안 돼요. 따라서 이 가, 나 얘기로 봐서는요. 어떤 상황만 가능하다? 이런 상황만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기억 무조건 맞습니다. 자, 계산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요.
얘를 갖다가 X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킨다고 해도 최고차항 계수 이런 건 안 달라지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 알파를 니은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알파 값을 갖다가 0으로 놔버릴게요. 알파만큼 이쪽으로 이동해버릴게요. 알파를 0으로 놨어요. 그러면 베타 값이 3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됐나요? 자, 얘는요. 요런 식의 이동한 경우에 요 fx를 갖다 fx 이동했으니까 fx가 아니고 gx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fx하고 좀 달라졌겠죠? 그래서 요 간격은 뭐 달라질 게 없죠. 평행이동만 했으니까. 자, 최고차항 안 달라지고요. x제곱 x 마이너스 베타 요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산할 수도 있지만 자, 요거 극값 가지는 거. 요 좌표가 베타를 표현하면 얼마니? 요때 x좌표. 어머니, 요때 x좌표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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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모르겠어요? 그림 그려줬어, 나는. 요 길이보다 요 길이가 2배로 길다고요. 요 좌표 얼마? 0에서 베타면 3 정도 됐잖아. 요 좌표는 얼마? 3분의 2 베타가 되겠죠. 됐나요? 실제로 네가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하더라도 영하고 3분의 2에서 그거 갖는다는 게 눈에 나옵니다. 계산은 나와요. 이거 좀 그래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3분의 2 베타 넣어보면요. (9분의 4) 베타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베타. 얘가 얼마? 마이너스. 자, 그래서 베타 세제곱은 얼마? 27. 베타는 얼마? 3이에요. 3. 되셨나요? 3이에요. 알파보다 3만큼 더 크다. 맞습니다. 이걸 갖다가 평행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한다면은 이게 조금 더 많이 불편해집니다. 계산이. 문자가 2개나 나와서 문자 뺏어내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져요. 아예 평행이동해주고 이 상태에서 계산해도 아무런 달라질 게 없더라. 자, 다음에 F0가 16이다.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에이? F0가 16이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생겨본 거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겠죠. 여기가 16이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생각하죠. 이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되는 케이스의 경우에 어떻게 되더라? 네. 그래서 이거 니은의 기억하고 니은의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4만큼 이동시킨다. 자, 요거 fx는 최고차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물론 베타 자리에다가 알파 써야 돼요 나중에.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거는 사용하실 필요가 없고요.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4라는 거 사용하시면은 요 니은의 결과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f0를 계산하시게 되면 얼마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베타 자리에다가 알파 더하기 3. 얘가 얼마? 16이 나오더라.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은 16. 알파 세제곱 플러스 3알파 제곱 플러스 16은 0. 자, 오랜만에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볼 수밖에 없겠네요. 자, 1, 3, 0, 16. 자, 이거 음수 써야겠는데요. 당연히 이 알파값 음수니까. 여기다가 여기다 양수값 써야 되는 거야. 자, 여기 뭘 써야 되나? 2, 1, 2, 5. 이러면 안 되는데? 계산 뭐 잘못되고 있나? 은 0 대입한 게 16. 3, 0. 마이너스 2. 이런 거 써줘야겠죠? 자, 1, 마이너스 2, 1. 이러면 안 되겠고, 마이너스 3 정도 써볼까요? 마이너스 3 정도 써보면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3 써보면 어떻게 되죠? 1. 안 되는데? 마이너스 4. 화끈하게 1. 됐다. 이 부분은 이제 손에 안 돼요. 그래서 실수인 값은 얼마냐면 알파는 이거 인수분해가 알파 플러스 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인수분해 되거든요. 그래서 알파 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이 값은 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4. 이 좌표는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8이 아니고 17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네. 익히 많이 나오던 문제 있죠? 익히 많이 나오던 문제입니다. 이거 K를 이항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3차 함수는 마이너스 K 돼가지고 불편하니까 K만 남겨두고 풀 거 아니야. 가장 많이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거 3차 함수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긴 놈하고 Y는 K 어디였어? 내 맞게 Y는 K K를 위아래.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다른 모든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K 값이 극값이 될 때, 저 함수의 극값이 될 때에 대를 2개 갖게 됩니다. 자, 다음에 뭐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라고 하면은 네, 방정식
x 세제곱에 받는다. 함수 요렇게 그려주고 위아래로 올려주면 되는 거니까 귀찮아도 계산 정확도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나는 자매 개수가 2개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다? 이 k 값이 극대값, 극소값 가질 때. 맞죠? 네. 극대값, 극소값 가질 때. 그래서 한마디로 이 문제는 어떻게 된다? 이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 그 중에서 극소값은 필요 없고 극대값을, 극소값은 아마 음수의 모양이에요. 지금 문제 상황을 보니까. 극대값을 찾으세요. 라는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x가 0보다 크대요. 자, 요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x 세제곱 마이너스 x 이 문제는 몽땅 좌변으로 이항시킨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이 이 구간 내에서 가장 작은 값이 0 이상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거보다는 이렇게 해서 최소값을 찾은 다음에 이건 해봅시다 한번. 요거를 fx라고 해볼게요. 요거 fx, 요거를 gx도 있네. 요거 그냥 y라고 할게요. 자, y 프라임은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인수분해가 되나요? 1, 3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3x 플러스 1 자,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네요. 생겼어요?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그리고 1일 때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 최소값이냐면은 0일 때에는 6이겠고요. 1일 때의 최소값을 갖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x에다가 1 대입해 주시면 1 대입해 주면은 얼마니? 5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6이고요. 여기는 5예요. y는 a. a보다 항상 크게 나옵니다. a가 이런 값이면 되죠. 근데 a가 너무 크면 안 되죠. 아무리 커져도 5보다 커지면 안 되겠죠. 그래프가 노란 놈이 하얀 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하얀 선은 최대값은 5가 되겠다. 자, 4점짜리니까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나왔던 이런 문제고요. 4차 방정식입니다. 예, K만 남겨두고요. 4차 함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K 값이 서로 다 4개의 식을 가진 조건이 이렇게 4점에서 만납니다. 누구하고 누구 사이다.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자, 이해가 4점짜리가 된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고요? 4점짜리가 된 이유는 그냥 보기가 있었으면 3점짜리가 됐을 텐데 가장 귀찮은 3점짜리죠. 네, 보기가 없기 때문에. 계산 자주 안 해주면은 이런 계산하다 틀립니다. 이건 어떻게 뭐 계산 실수 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정말. 객관식의 경우에는 계산 잘못하면 답 없네. 그래서 다시 계산해 볼 수도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K하고요. 그래서 요 3차 함수 이렇게 생겼겠네요. 요 3차 함수하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결국은 요 함수의
극대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상황이.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더 풀어볼 만한 문제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3차함수가 있었어요. 번호도 14번이니까 좀 킬러급으로 이제 준킬러급으로 이제 넘어가네요. 두 함수가 G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함수냐면은 함수가 있고 도함수가 있는데 도함수에다가 뭐야 이거 절대값을 씌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더한 요런 놈이에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0나 G0나 다 0이다. F0, 자 봅시다. 3차함수, 3차함수. F0는 0은, 이거는 좋아. 근데 G0라고 하는 것은 F 프라임 제로도 0이라는 얘기야. 좋은 거 나왔습니다. 자,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F 알파도 0이고, 이런 거 자주 등장합니다.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던 거예요. 이렇다면 어떻게 된다? fx는 x 마이너스 알파를 이렇게 제곱인수로 갖고 있게 됩니다. 되셨나요? 제곱인수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알파에서 0이면서 그 값도 같이 접하는 경우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fx는 얼마? 0에서 x제곱. x 이렇게만 하나 더 써주면 끝나겠네. 네. 굉장히 좋은 게 나왔습니다. 되셨나요? 자, 두 번째로 양의 실근을 갖는다. 알파는 당연히 양수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이와 같은 정보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양의 실근. 알파라고 잡지 말고 굳이 알파라고 잡지 말고 이거 뭐라고 잡으면 편하겠어요? 알파라고 잡지 말고 아까 대신성 1대 2대 3 이게 쪼개지는 거 있잖아. 여기서 어떻게 해줘요? 2개, 1개 이렇게 쪼개지니까 알파라고 잡지 말고 요거 그냥 3알파라고 잡으면 상당히 편해지겠구나. 이거. 여기를 3알파라고 잡으면 상당히 편해지겠습니다. 되셨나요? 여기는 이제 2알파 자리에서 이제 그 값 갖는 거지. 되셨나요? 자, 그래서 fx는 4에 서로 위에 g는 어디다 사용할 데가 없네 보니까 뭐 사용하나 보다 문제 나올 때 fx는 4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3개다.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는 얘기가. 자, 얘를 갖다가 절대값 접하겠죠? 여기가 3알파자이고요. 원래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 놈이었고 얘가 자, 그런데 4 실근의 개수가 몇 개예요? 4개 나오거든요. 3개가 나오는 데는 어디밖에 없냐면 여기에 여기에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 얘기는 fx의 극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4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기 이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얼마야? 극소값이 마이너스 3이야. 자, 이제 f에다가 미분할 필요도 없어. 2알파 대 1. 마이너스 4. 알파 세제곱이 1이 되고요. 알파는 1이 돼요.
되셨나요? 발판 1이다. 자, 이제 fx는 얼마다? fx가 끝났습니다. 자, f3은 0이고요. g3이니까 f'x를 계산해 보시면은 2x 그래서 G3은요. F3은 제로고요. 여기다가 넣고 계산하시면은 9가 나옵니다. 되셨나요? 네. 10분간 쉬었다 합시다.